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떤 책을 가지고 왔냐면요. 이번 주에 제가 열심히 읽은 책이에요.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책을 제가 골라서 정말 열심히 읽은 이유가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제목에서부터 초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2학년, 한 명은 7살이에요. 내년에 학교를 가요. 그래서 거의 둘 다 초등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아주 관심이 갔습니다. 일단 큰아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 6살쯤부터 이런 글쓰기, 독서, 논술, 막 이런 어린이 유아들 때부터 하는 그런 몇몇 학습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왜냐면 큰아이가 한글을 좀 일찍 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막 글씨를 터득을 하더니 책도 읽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욕심이 나는데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이가 어휘력이 이렇게 팍팍 느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엄마들을 알죠. 그런 엄마들은 보통 검색을 많이 해요. 이게 우리 아이가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키워줄 순 없을까? 이렇게 보통 검색을 많이 하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그땐 아무것도 몰랐죠. 유치원 다닐 때니까. 찾아본 결과 독서가 모든 것의 기본이구나. 나중에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독서가 기본이 되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도 독서가 기본이 되는구나. 우리나라 책을 읽는 그 독서가 기본이다. 이제 모든 걸 이제 아우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시간은 흘러 글쓰기 학원은 간 적이 없고 벌써 2학년이 됐습니다. 네. 다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서 초등학교 이제 입학한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다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다고 아이를 어떻게 막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별 관심 없이 어영부영 하다가는 시간이 그냥 훅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뭔가 되게 작은 목표라도 이루고 이제 실천을 하고 성과를 내고 싶으면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동안 봤던 책보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요즘에 제가 읽는 책을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슬기로운 초등생활이라고 좀 많이 핫하신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신 이은경 선생님의 책이에요. 이은경 선생님은 15년 동안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셨고요. 또 지금은 작가 그리고 강연하시는 분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 제가 되게 뭔가 괜히 공통점을 막 발견하잖아요. 와닿았던 게 두 아들의 엄마예요. 이은경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더 뭔가 내적인 이런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적 친밀감으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딱 써 있어요. 글 잘 쓰는 아이가 왜 공부도 잘할까? 이게 되게 저는 정말 왜 그럴까?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뒷표지를 봤죠. 여기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등 글쓰기, 모든 공부의 핵심인 이유. 중간, 수업을 들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확장하는 힘은 생각하는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배운 내용을 누군가가 일일이 정리해주고 확인해주고 보충해주지 않아도 수업 중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 다른 결과를 보이는 아이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힘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글쓰기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매일 10분 글 쓰는, 일기 쓰는 법부터 학년별 글쓰기 전략 그리고 글 잘 쓰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이 책의 안내에 따라 매일 글쓰기 습관 만들기를 시도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뒤편에 요약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서 뒤적뒤적 하다가도 이 책이 눈에 갔던 이유입니다. 네. 글 잘 쓰는 아이가 왜 공부도 잘할까? 일단 책 제목이 노골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글쓰기다.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의문점을 던져줬어요. 왜 글 잘 쓰면 공부를 잘할까?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본 결과 답이 나왔습니다. 네. 글을 열심히 쓰면요.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스포였나요? 아니에요. 요약을 한 거예요. 네,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그것도 알려드려야죠. 한 이 정도 두께예요. 이 정도 두께고 36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런 책을 이제 보게 될 때는 육아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목차를 먼저 훑어보게 돼요. 1부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 그리고 2부 초등 영역별 글쓰기 도전하기,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1부에서는 1장 글 잘 쓰는 아이가 왜 공부도 잘할까, 그리고 2장 매일 쓰는 습관을 위한 준비, 3장 초등 글쓰기 습관 이렇게 만드세요. 여기까지가 1부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4장 초등 글쓰기의 시작, 매일 10분 일기 쓰기, 5장 술술 쓰게 만드는 자유 글쓰기, 6장 혼자서도 척척 독서록 숙제 해결하기, 7장 대화에서 시작하는 초등 엄마표 논술, 8장 초등에서 시작하는 영어 글쓰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글쓰기는 지금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왜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10분 동안만 글 쓰라는 거 아니었어? 왜 영어 글쓰기까지 나왔지? 선생님이 또 욕심을 부리셨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한번 쭉쭉 본 건데, 그러니까 앞에 1부에서는 글을 아까 전에 앞에 던져줬던 화두, 글 잘 쓰는 아이가 왜 공부를 잘할까? 그 이유를 풀어주셨고요. 2장에서는 그럼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1장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쓰는 힘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근육을 다 만들어준대요. 너무 신기했어요. 다 맞는 말이라서. 그래서 또 2장에서는 그럼 이제 써야 되니까 매일 쓰는 습관을 위한 준비. 정말 그 초보 엄마들을 위한, 첫째를 키우는 저 같은, 첫째가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이잖아요. 첫째를 키우는 정말 초보 엄마들은 세세한 것까지 짚어주는 걸 원해요. 사실 뭐 옆집에 아니면 나의 친언니가,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이 옆에 있고 먼저 육아를 한 선배가 가까이에 있고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런 걸 뭐 되게 알 수 없는 뭐 그런 맘카페에서만 뭐 찾을 수도 없고, 뭐 계속 뭐 지식이 되면 물어볼 수도 없고요. 뭔가 믿음이 안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공신력 있게 책에서 알려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되게 세세하게 나와요. 본격적인 글쓰기는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그리고 초등 글쓰기용 공책 필기구 선택하는 방법. 저도 이거를 2학년이 돼서 알았어요. 아이가 저희 큰아이가 한글을 되게 일찍 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가능성을 막 봤어요. 보통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첫째 키울 때 저는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되게 많은 엄마들이 속으로는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닌가 막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건 정말 아니었지만 첫째가 약간 언어 쪽에는 발달을 했긴 했어요. 지금도 보면 저보다 좀 빠르고 둘째보다도 조금 언어 쪽에선 빨라요. 물론 다른 쪽은 조금 느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읽는 건 너무 잘하는데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하나 했더니 이제 유치원 때도 7살이 되면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록도 쓰고 계속 이렇게 쓰는 걸 해요. 근데 손에 힘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손에 힘도 없고 연필을 잡고 쓰는데 애가 손에 땀도 많은데 막 계속 미끄러지고 손이 아프다 어쩌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답답해서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네가 지금 막 되게 힘없는 아이도 아니고 이렇게 토실토실한데 왜 그렇게 힘이 없다고 해? 손에 그렇게 힘이 없어? 쓰기 싫어서 그래? 막 이렇게 윽박 지른 적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은
어떤 연필을 쓰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고 저만 몰랐었어요. 네. 모르는 엄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 책에서처럼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저 같은 엄마들이 보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요. B, 2B 연필로 쓰는 게 좋아요. 4B까지는 아니에요. 4B는 미술 하는 연필인 거 아시죠? 여기에 어디에 나왔을까요? 연필 선택 기준. 부드럽고 진하게 써지는 B나 2B 연필이 초등 글씨에 적당합니다. 연하고 빳빳한 재질의 H 연필은 안 좋대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1학년 때 H 연필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있었어요. 또 코로나라서 집에서 엄청나게 쓰기를 했거든요. 그 학교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근데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애는 하기 싫다 그러지 저는 해서 이게 때가 되면 또 제출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게 참 힘들었는데 이 책을 제가 그때 봤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은 올해 출간이 됐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작년에는 몰랐던 걸로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글씨체가 안 좋은 아이들 교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초등 글쓰기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필요성까지는 알았다. 근데 어떻게 습관을 잡을까요? 아이들이 보통은 글 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여기에 매일 쓰는 습관을 쉽게 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주셨어요. 또 2부로 넘어갑니다. 초등 영역별 글쓰기 도전하기. 여기서는 초등 글쓰기의 시작, 매일 10분 일기 쓰기. 네, 지금 크게 읽어드리면요. 아까 이제 몇 장 다 읽어드렸지만 일기, 그리고 자유 글쓰기, 또 독서로, 그리고 논술, 마지막으로 영어 글쓰기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저도 글쓰기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뭔가 글을 쓰고 나중에 뭐 논술 시험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고 또 초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일기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글쓰기 대회도 있을 텐데 한 번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대학 갈 때도 논술 시험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아이가 글을 그냥 잘 썼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했지 제가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글쓰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글쓰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써야 되고 아이에게 쉽게 친근하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짤막한 방법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습관을 들이려면 일기 쓰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일기 쓰기 하루에 한 10분 너무 길게도 쓰지 말래요. 그렇게 짧게 초저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또 일기나 이런 글쓰기는 주제를 못 정하잖아요. 아이들이 매일 물어봐요. 나 뭐 쓰지? 그러면 엄마들은 그러죠. 너 오늘 어디도 가고 뭐도 하고 누구도 만났잖아. 그 얘기 써.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다반사예요. 근데 이제 이걸 매일 물어보면 엄마들은 또 화가 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악순환이 되죠. 그러면 다들 엄마도 시키기 싫어지고 아이도 쓰기 싫어지고. 근데 여기서 그 소재 정하는 방법을 너무도 쉽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걸 보고 내가 주제를 또 직접 못 정하겠다 하면 이 책에 나온 것만 적어도 거의 일기 주제가 10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고 매일 바꿨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를 시작으로 자유 글쓰기, 또 독서로 논술, 영어 글쓰기인데요. 자유 글쓰기는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쓰는 거래요. 터치하지 않고 피드백도 과하게 하지 않고 절대로 지적하면 안 되고 맞춤법이고 뭐고 틀렸을 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글쓰기에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난 재미가 저는 재미라는 게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느꼈어요. 이게 글쓰기와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사실 그냥 육아서라고 해도 되겠구나. 왜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이 보통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 건. 이 작가와 내가 대화를 하는 느낌인데 책을 읽으면서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 선생님이 경험을 얘기하고 뭘 얘기해 줄 때 나는 나는 어땠더라?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우리 아이한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글쓰기 이외의 모든 학습 지도 그쪽 방면으로 다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큰아이도 아직은 영어학원을 안 가고 있고 제가 집에서 엄마표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더 느낀 게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자유 글쓰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독서록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게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저희 아이의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많이 쓰면 더 좋아요. 최소 한 번은 하나는 써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독서록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왜 써야 하는지, 꼭 써야 하나 이런 거. 그 독서록이 독서 감상문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논술. 저는 정말 논술 여기서 좀 어려울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논술 같은 시험이 있던 때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고 하지만 제가 논술을 그렇게 잘 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거든요. 논술 학원을 막 다니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논술이 어떤 건지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초등생 엄마니까 시간은 금방 가니까 금방 우리 아이도 클 거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술이 무엇인가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논술은 정말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에요. 다들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알려줘요. 논술을 쉽게 쓰는 방법. 초등학생이 쉽게 받아들이고 논술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느끼게 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간략한 공식처럼 논술 쓰는 방식도 알려주고 있고요. 이걸 보니까 제가 막 나도 지금 당장 한 편 쓸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나는 어른이니까 쉬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도 되게 쉽게 엄마가 이걸 보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논술에 대한 엄마표 논술 방법, 분야별 논술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영어 글쓰기. 제가 아까 말했죠. 왜 영어 글쓰기가 있지? 어려울 텐데 이게 이 선생님 취지가 아닐 텐데 하고 봤더니 정말 쉽게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되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신조 선생님만의 그게 있잖아요. 그건 일단 아이에게 글쓰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주자.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이잖아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쭉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끌고 갈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즐거워야 되고, 글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 읽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의 기간은 그렇게 큰 스킬을 배운다거나 너무 빡세게 완벽한 논술, 또 완벽한 그런 독후감을 쓰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것들에서 재미를 느끼고 어떤 방식인지를 간략하게 배워가는 그런 워밍업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일 글쓰기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저학년인 엄마들도 이 책을 보고 한 가지 주의점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진짜 지금부터 매일 해야 돼. 해가지고 막 매일 10분이라도 꼭 하자. 근데 사실 초저학년 아이는 그 매일 10분이 되게 힘든 거 아시죠? 학습지 시켜보셨으면. 여기서도 나와요. 3학년부터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만 시키고, 그러고 3학년부터 조금씩 늘려가면서 6학년까지 글쓰기에 재미를 갖도록 해보자는 책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는 게 책을 지원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만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채널에 우연히 들어와 보시는 분들을 위한 내가 먼저 책을 읽어봤고 이 책은 어떻다 이런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찍는 거라서 근데 좋았으면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목적인데 굳이 막 싫었던 책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고요. 또 잘 본 책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점을 막 화려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이런 말을 또 덧붙입니다. 또 이 책을 엄마가 잘 읽었다면 이 내용을 아이에게 도입시키고 또
간략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어떤 글쓰기는 어떻게 하고 재밌게 해보자.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거였고, 아이에게 직접 글을 쓰게 공책을 내밀 때 직접 진짜 문구점 가서, 여기도 나와요. 문구점 가서 아이에게 직접 공책을 고르라고 하는데 그거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약간 엄두가 나지 않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그런 책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있어서 저는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한 번에 다 보면 저는 머리에 안 들어와서 먼저 이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먼저 자유글쓰기, 어린이를 위한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이에요. 이거는 좀 아까 그 두꺼운 건 어른 책, 부모님 책,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에요. 자유글쓰기, 그리고 얘는 논술쓰기, 쓰기책입니다. 쓰기책. 그래서 이 책은요, 이렇게 처음 보면 저희 아이가 어제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해서 선생님 소개를 해주고요. 안녕, 나는 이은경 선생님이야. 정말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어제 이 한 페이지를 완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뒤에 보면 쭉쭉쭉 예시문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자유글쓰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글쓰기에 좀 더 익숙해지고 친근해지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 다음에 논술쓰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책 앞에 QR코드를 다 이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른들, 부모님이 보는 슬기로운 초등생활이라는 그 채널과 또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자료를 많이 함께 공유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보는 채널 매생이 클럽이라는 채널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채널도 구독을 하고 아이에게 한번 보여줬어요. 거기 선생님의 소개 영상이 있더라고요. QR코드가. 찍어서 바로 이 선생님이래 하고 딱 보여줬더니 아이가 또 막 깔깔대면서 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니까, 초등교사를 15년이나 하셨다 보니까 아이들의 코드를 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며칠 동안 본 책이다 보니 간단하게 썰을 푼다는 게 또 이제 길어졌네요. 벌써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책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빌려보셔도 좋고 저처럼 구입하셔서 밑줄 그으면서 보셔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좋았던 문구를 이렇게 막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놨어요. 근데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몇 개만 읽어드리면 독서는 꾸준한 독서를 통해 제대로 활성화된 뇌를 가진 아이는 그 힘의 도움으로 잘 쓸 수 있게 되고, 글쓰기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른 아이는 이후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날개를 달게 됩니다. 독서, 글쓰기, 학습, 성장, 이렇게 연관성이 이렇게 있다. 핀란드는 8세 미만의 아이에게 모국어로 문자를 교육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초등학교 취약통지서에는 귀대개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치면 교육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있대요. 전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글쓰기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대요. 귀대개 자녀가 3학년 이전에 강제적인 글쓰기를 경험하면 이후의 학습 및 글쓰기 교육에서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둘째에게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너그러운 엄마가 되자. 둘째가 아직 한글이 매우 취약한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등 3학년부터라고 한 거, 여기에 그 시기, 생각하는 근육이 단단해지는 시기가 초등 3학년이다 라고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너무 많아서, 좋았던 부분이 많아서 여기까지 제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다음 주엔 또 어떤 책을 읽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또 재밌는 책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책 내용을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이고. 목 아파.